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위어 아웃도어의 야크돔 550에 대한 상세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풀 세팅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일단 텐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텐트 본체 스킨이고요. 우레탄 창입니다. 우레탄 창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겨울에는 우레탄 창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이입니다. 폴대와 폴대 가방입니다. 이 안에는 폴대가 총 9개가 들어있고 그라운드 시트입니다. 그라운드 시트와 보통 플라이는 텐트를 구매할 때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야크돔은 그라운드 시트와 플라이가 포함입니다. 20cm짜리 팩 12개가 들어있고요. 야크돔에 삼각형으로 된 TPU 창이 달려있는데 그 TPU 창을 가려주는 스킨입니다. 플라이에는 이렇게 스트레치 코드가 달려있고요. 그라운드 시트에는 이런 식으로 버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와 그라운드 시트는 스트레치 코드와 버클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폴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대는 총 9개가 있고 색깔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검정색 메인폴은 3개, 빨간색 크로스폴 2개, 사이드폴은 총 4개인데요. 은색 사이드폴 2개, 노란색 사이드폴 2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폴이 있습니다. 자, 텐트 스킨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텐트 스킨이 워낙 커서 펼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날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온도 무려 영하 10도고요.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추워서 입이 계속 얼어 있어요. 텐트가 원체 커서 피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한 몇 번 해보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크돔은 일반 텐트와 다르게 팩다운을 안 하고 일단 폴대를 먼저 낀 후에 자리를 잡고 팩다운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폴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출입구가 2개인데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한 출입구를 찾은 다음에 가운데 거를 저는 먼저 연결을 해주는데, 자, 폴대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보시면 슬리브 아래쪽으로 구멍이 하나 있죠. 슬리브를 통과를 해서 넣어야 돼요. 슬리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텐트가 자립이 안 됩니다. 무조건 메인폴은 슬리브 안쪽에 구멍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야크돔 폴대는 앞에 부분이 이렇게 둥그랗게 나와서 텐트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쭉쭉 한번 넣어 볼게요. 어느 정도 폴을 넣었다고 생각할 때 반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에도 마찬가지로 슬리브에 똑같이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반대쪽 보지 않고 쭉 넣었다면 다시 폴대를 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넣어 놓고 반대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2명이 살 때는 한 명이 반대쪽에서 봐주면 좋은데 혼자 텐트를 피칭을 한다면 반대쪽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놓고요.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폴대를 넣어 줄게요. 자, 두 번째 메인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똑같이 슬리브 아래쪽을 통과해서 바로 넣어 줄게요. 자세는 최대한 낮춰주시고 폴을 살살 넣어주세요. 메인폴은 출입문 쪽에 슬리브가 3개 있습니다. 색깔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 색깔의 슬리브를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메인폴을 연결해 볼게요. 자, 야크돔은 출입문이 2쪽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먼저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메인폴이 출입문 쪽으로 3개가 먼저 연결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반대편으로 교차하듯이 연결해주면 되고, 야크돔의 좋은 점은 메인폴만 연결해도 자립할 수 있는 텐트입니다. 이제 텐트 자립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일렛 구멍이 2개예요. 메인폴은 다 안쪽에 체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드폴은 다 바깥쪽에다가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랩을 최대한 느슨하게 해주시고 아일렛 안쪽 구멍에다가 메인폴 연결합니다. 반대쪽도 아일렛이 2개죠. 이쪽도 메인폴을 안쪽에다가 체결해 줄게요. 가운데 메인폴 들어가는 아일렛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운데 폴대를 한번 넣어 볼게요. 보이세요? 벌써 이제 자립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잡고 펴주면 끝납니다. 검정색 메인폴은 연결을 했고 이제 빨간색 크로스폴을 연결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빨간색에 맞춰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검은색 폴처럼 슬리브 아래 구멍으로 통과해서 폴대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슬리브 구멍으로 폴을 넣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그냥 밀어넣으면 안 되고 텐트 스킨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스킨을 안 들면 이렇게 통과되면 혹시라도 스킨에 손상이 갈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텐트 스킨을 좀 들어줘야 돼요. 들고 쑥쑥 이렇게 넣다 보면 슬리브를 통과하지 않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폴대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남은 빨간 폴도 마찬가지로 슬리브 안에 넣어주고 메인 폴과 마찬가지로
아일렛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X차로 교차되는 것을 그대로 따라와서 아래 아일렛을 찾으면 됩니다. 구멍이 두 개죠. 빨간색 크로스폴도 마찬가지로 안쪽 아일렛에다가 연결시켜줍니다. 자, 이제 사이드폴만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사이드폴은 은색과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노란색, 은색은 은색, 색깔별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사이드폴은 구멍 통과할 슬리브가 없어요. 그냥 연결해주면 됩니다. 은색 사이드폴 대를 먼저 낄게요. 자, 은색 사이드폴 대를 먼저 끼는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슬리브 통과하는 곳이 없죠. 바로 연결해주면 돼요. 자, 사이드폴 대는 바로바로 아일렛 구멍에 넣어줄게요. 밖에 아일렛 구멍이 하나 남았죠. 사이드폴 대는 무조건 밖에다가 연결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노란색 폴대를 연결해줄게요. 제가 왜 은색을 먼저 했냐면 노란 폴이 은색 위에 폴로 지나가야 돼요. 그 이유 연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란색 폴도 마찬가지로 살짝 든 후에 쭉쭉 밀어주세요. 아일렛 바깥쪽에 연결. 버클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폴대 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폴대가 은색 폴을 눌러주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튼튼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란색이 은색 폴 위로 올라가서 버클을 체결시켜 주세요. 자, 이제 피칭 다 끝났고요. 팩다운을 해줘야 됩니다. 와, 오늘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요. 지면이 평평하지 못하다면 땅에서 이런 식으로 스킨이 좀 떠요. 이때는 스트랩을 최대한 당겨줘야 됩니다. 자, 콘크리트 못으로 팩다운을 할게요. 땅이 많이 얼어서 춥습니다. 스커트도 함께 팩다운 해줄게요. 스트랩도 마찬가지로 폴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꽁꽁 묶어줍니다. 2번 정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튼튼하게 묶여있죠.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텐트를 피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양쪽으로 스트링을 하나씩 설치할게요. 스트링을 할 때는 한쪽 폴에만 고정을 하면 안 되고 양쪽 폴에 같이 고정을 해서 당겨주세요. 한쪽 폴에만 해버리면 폴 자체에 스트링에 텐션이 가기 때문에 부서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스트링을 묶거나 아니면 이 웨빙에 바로 걸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튼튼하게 양쪽 폴대 2개를 사용해서 스트링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봄입니다 여러분 이랬는데 TPU 창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TPU 창을 설치했을 때 텐트 스킨과 유격이 많이 생기지 않냐. 물론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퍼식으로 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긴 하는데 저는 유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밀착되게 설치를 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벨크로를 폴에다가 연결해주면 되는데 아까 통과했던 슬리브 구멍 사이로 벨크로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슬리브 사이로 통과를 해서 벨크로를 연결해주고요. TPU 창이 지퍼식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안쪽에도 벨크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대에 벨크로는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있는 벨크로는 다 폴대에 연결을 해주면 돼요. 방법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쪽에서 지퍼 스타일로 되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TPU에도 아일렛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들어서 저는 아래쪽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길 수 있게 쏙 스티치 코드를 이쪽 끝 스트랩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최대한 당겨서 스트랩에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짱짱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윗단 정리는 돌려서 이렇게 말아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양쪽으로 스티치 코드가 텐션이 가 있으니까 덮개 식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커드에 이렇게 아일렛이 달려 있는데 이 아일렛은 여기 아래 구멍 아무데나 저는 연결을 합니다. 그냥 끼워주면 돼요. 그래서 스트랩을 당겨주세요. 반대편도 정리를 해줄게요. 아일렛 보이시죠? 한번 돌려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폴대 튀어나온 곳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겨서 텐션 주면 끝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추워서 마음이 급해서 아야, 입도 얼고 손도 얼고 지금. 플라이를 한번 씌워볼게요. 저도 플라이는 처음인데 아마 플라이도 간편하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이는 스트레치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옆으로 옮겨가면서 쭉쭉쭉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밀착해서 타이트하게 연결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또 벨크로가 있어요. 벨크로도 마찬가지로 폴대에다가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이 얼어서 지금 느낌이 없어.
여러분 너무 추워서요. 발만 좀 녹이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플라이를 씌웠더니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천장에 보면 동그란 창문이 2개가 있어요. 벤틸레이션 역할도 해주고, 여름에는 열어서 별도 볼 수 있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창문을 닫아놔도 지퍼 사이로 물이 고여서 흘러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로 물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호에서도 인지를 하고 플라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피칭 다 마쳤고요. 너무 추워갖고 이제 몸이 좀 돌아왔습니다. 일단 등은 밝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있는 크레모아랑 램프 조명 몇 개를 처음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너무 어두울 것 같아서 파티 라이트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선정리는 이런 식으로 잘라 쓰는 벨크로가 있습니다. 야크돔에 고리가 진짜 많아요. 제가 이걸 세다가 숫자를 까먹고 해서 한 3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충분한 고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그리고 이중 스커드예요. 안쪽으로 스커드가 하나가 있고 바깥쪽으로도 스커드가 있습니다. 스커트가 양쪽으로 있다는 게 저는 이 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TPU 창인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덮개 스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벤틸레이션이 이쪽에 하나 있고 반대쪽에도 하나 있고요. 입구가 양쪽에 2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게 입구가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오늘 저쪽을 입구로 사용할 겁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출입문 하나가 또 반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양쪽 다 개방이 됩니다. 이게 이중문이어서 이렇게 전체로 열면 메쉬가 열리고요, 바깥쪽 지퍼를 열면 출입구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출입문이 총 4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TPU를 설치를 하실 거면 양쪽 다 설치 가능하고 편하신 쪽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쪽으로만 총 창문 8개가 있고 천장 쪽에 창문이 또 2개가 더 있습니다. 총 창문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다 메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름에 다 열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천장에 있는 창문은 전체 개방이 안 돼요. 지금은 플라이를 쳐놔서 하늘은 볼 수 없는데, 저 메쉬 창도 열렸으면 연통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라운드 시트는 버클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버클이 2개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클이 2개인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라운드 시트를 2장씩 하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좌식을 거의 하지 않아서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굉장히 새롭네요. 그라운드 시트를 체결해 놓으니까 진짜 방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입식이 더 편하기 때문에 좌식으로는 오늘 하진 않을 거예요. 다시 이제 시트를 걷을게요.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결을 해본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시트 썸 및 자축 매트에 공기가 잘 주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가 보텍스 펌프색이라는 걸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백패킹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소리도 많이 안 나고 바람을 넣어서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원리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텍스 펌프색에 보면 이렇게 입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 밸브를 밸브 홀끼리 잘 맞춰주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요리조리 돌리다 보면 들어가거든요. 공기를 가방 안에 주입시킬 때 멀리서 후후 몇 번만 하면 들어가거든요. 입구를 막아주고 눌러주면 됩니다. 밸브를 잘 분리를 해주시고 닫으면 끝입니다. 양말보다 작고 공기만 충분히 제가 더 빼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버텍스 펌프 색은 정말 좋네요. 면 되게 탱글탱글한데? 얼은 건가? 소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지? 진짜 고소하네. 생각보다 죽는 공간이 없어. 없어. 이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해.
나는 텐트를 잘 모르지만 이런 타는 색깔 이런 텐트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너무 깜깜하니까 밖이 잘 안 보이고 자연을 느끼러 왔는데 암막 커튼을 친 듯한 이런 답답함이 싫었는데 근데 얘는 창문을 다 열면 밖이 보여. 개방감도 있어. 개방감도 되게 좋고 우리가 겨울이라서 창문을 다 열어보진 않았지만 열어보긴 했지만 그러고 생활을 하진 않았잖아. 진짜 이 텐트가 봄, 여름, 가을에 되게 빛을 발할 것 같아요. 특히 여름. 이제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난방을 하나만 해놓고 오늘은 화목을 안 했더니 이제 결로가 생겨서 그게 아래쪽은 벌써 이제 얼었네요. 확실히 겨울에는 난방은 한 2개씩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야크돔 550을 구매하셔서 겨울에 사용하신다면 꼭 난방기구는 2개씩 필수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세팅은 이렇게 해서 잘 거고요. 워낙에 넓어서 등유난로를 가운데 놓고 등유난로를 중심으로 그 옆쪽으로 해서 야전 침대 놓고 잘 예정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장점과 단점을 내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야크돔은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동계라서 저희가 텐트 창문을 다 열고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여름이라면 아마 이 텐트가 정말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기인데요. 물론 큰 텐트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크기만큼은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생활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꾸미는 재미가 있어서 그것 또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올 때마다 세팅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캠핑의 재미 아닐까요? 천장 높이가 높고 천장 후크가 대략 한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아무래도 굉장히 높겠죠? 파티등을 걸어 놓는다거나 실링팬을 여름에는 1개 이상 걸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장점입니다. 자, 다음은 원단인데요. 이 원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립스탑이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낙하선 만드는 재질의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도 잘 찢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원단이 찢어지면 수선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비싼 재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원단은 굉장히 튼튼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S가 빠질 수 없는데요. 텐트를 트래블러 오산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오를 구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는 부분이면 구매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A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마치 실비보험 하나를 장착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다음은요, 기동성 무게 그리고 피칭 시간이 엄청 절약됩니다. 여름철에 정말 덥잖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팩도 안 들어갈 때, 이럴 때는 피칭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캠핑이 한층 더 여유로워지죠.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장점들은 여기까지고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커트 부분과 지면이 유격이 생깁니다. 대신에 평평한 곳에 수평만 잘 맞추면 스커트 뜨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다음 부분은 TPU 창입니다. 벨크로와 스트레치 코드를 사용해서 연결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뜨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지퍼 형식으로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출입구 쪽인데요. 출입구 쪽에 문지방이 좀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지방 있는 쉘터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걸리는 걸 수도 있는데 유난히 이게 조금 높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생각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걸리기 시작했는데 걸리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걸려서 원단이 찢어질까 저는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야크돔 550을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 문지방은 한 번씩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느꼈던 단점은요, 가격에 비해서 마감 디테일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진 않지만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음질이나 심실링 처리된 부분들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마감 처리가 한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크돔이 전시품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보지 못하고 구매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일반 쉘터에 비해서 야크돔 550 쉘터의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입한 이유는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활용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이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들이 봄을 지나 여름철이 되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상세 리뷰 및 피칭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위오의 야크돔 55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유익했다거나 재밌었다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였습니다.